네, 안녕하세요. 원데이 10분 수학 성화쌤입니다. 오늘은요, 명제 파트에서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이 내용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유형별로 어떻게 이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쓰인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해야 되는 값, 그 목표치가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혹은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왼쪽 파트가 지금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곱이 어떤 값인지를 문제에서 이제 알려줬을 때 곱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곱 파트에다 숫자를 넣게 될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곱의 최대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합이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 합자리에다 숫자를 넣어서 곱에 해당되는 최대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b라는 애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4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때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합의 최소가 2 루트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보다 작거나 같다 2 루트 ab, 자,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ab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런 부분도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도 물어보냐면요, 제일 밑에 써놓은 이제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의 A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 지금 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최소값을 찾았을 때 그 최소값일 때의 A 값과 B 값을 구해보아라. 혹은 지금 곱에 대하여 이렇게 최대값을 구했을 때 그때의 A 값과 B 값을 구해보아라. 즉 우리가 산술기하를 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때의 그 값을 구해보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에 대하여 최소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면 얘네는 지금 역수관계의 두 수기 때문에 우리가 크거나 같다 둘을 곱했을 때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때의 x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산술기하를 쓴 이 두 대상이 서로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x값을 찾아주시면 되죠.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즉 x제곱과 y제곱, 얘가 이제 문자로 생각이 될 건데 이 값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왜요? ax 더하기 by가 아마 문제에서 얼마인지 주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값에 대해서 오른쪽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1차 더하기 1차의 얘 입장에서는 왼쪽 값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차 더하기 1차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습니다.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따가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보긴 하겠지만 순서상 얘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얘와 두 번째 얘를 보고서 AB 값을 구해서 마지막에 얘를 찾아서 넣는 연습.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산술기하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술기하는 뭐 기본적인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에서도 많이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헷갈리는 문항들 위주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fx가 합이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 어떤 x값에서 과연 최소값을 갖니?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최소값을 갖는 상황은 fx라는 애가 지금 어떤 연산이냐면 x제곱 플러스 1, 4x 이렇게 있는데 뭐 앞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니까 합의 최소값
찾는 상황이라 산술기하를 쓰겠다라는 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앞에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죠. 뒤에는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통분을 할 거고요. 통분을 하면 얘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산술기하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 곱하게 되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1과 곱하기 4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남은 거 얼마? 4밖에 남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최소값을 갖니? 라는 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산술기하를 지금 쓴 두 대상값이 똑같아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걔네를 더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었냐면 4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사니까 각자는 2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씩 정리해보면요. x제곱 플러스 1은 2x.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x의 값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을 좀 써놨습니다. 9x제곱 더하기 3분의 16에서 x제곱 합의 개수로 위아래를 나눈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분의 4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앞에도 똑같이 x 플러스 3을 만들어주고 빼기 3을 하면 여기다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9x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앞쪽에 있는 저 x제곱이랑 역수관계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그걸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x제곱에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3분의 16이 있으면 뭐부터 하자? 위아래를 9로 먼저 나누자. 그럼 어떻게 된다? x제곱 더하기 9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3분의 1분의 9분의 16.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앞에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x제곱에 더하기 3분의 1을 추가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분의 1분의 지금 분자 9분의 16에다가 앞에 플러스 3분의 1을 했으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한번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파트와 요 파트에 대해서 역수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를 써주셔야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산술기하를 적용을 하면요. 크거나 같다 2 루트 역수관계니까 앞뒤 곱하면 바로 9분의 16 이렇게 나오고요. 2 곱하기 3분의 4가 돼서 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전체 값은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7. 자, 그러면 그때의 x값은 내가 지금 산술기하를 쓴 그 x값이 되는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똑같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지금 얼마냐면 3분의 8이었죠. 그럼 하나당 얼마씩? 3분의 4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여기서 또 얘와 얘가 같습니다 하고 정리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합을 계산했을 때 3분의 8이 지금 최소값이니까 하나씩 3분의 4, 3분의 4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얘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산술기하를 내가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서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분의 15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AB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여기 지금 5A 더하기 3B가 4라서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15AB입니다 해서 4 집어넣고요. 2 루트 15AB가 돼서 양변 제곱하면 4 15AB가 돼서 AB는 15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5분의 4를 여기다 대입. 자, 이 과정 뭔가 틀린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잘못 푼 겁니다. 왜 잘못 풀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산술기하를 썼고요. 이 식에서도 산술기하를 썼고 두 번 산술기하를 써줬어요. 자, 이럴 때에는 즉
두 번 산술기하를 써서 찾아서 넣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그때의 A 값과 B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뭡니까? 얘네 둘이 똑같다니까 A분의 5와 B분의 3이 같다. 그러면 3의 2는 5B. 자, 얘가 나오고요. 이 왼쪽의 등호 성립 조건은 5A와 3B가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달라요. 그 얘기는 그때의 AB 값이 서로 달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찾은 걸 오른쪽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 문제는 풀이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5A 더하기 3B가 4였으면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K라 하자.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얘를 곱합니다. 5A 더하기 3B 곱하기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25에 3, 3은 9에 더하기 A분의 15B에 더하기 B분의 15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4에다가 더하기 얘가 지금 산술기하를 적용해주면 2루트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곱하면 15제곱 나오면 얼마? 30. 그래서 얘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지금 6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64가 답이냐? 아니죠. 왜? 지금 얘는 4였고 얘는 뭐였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K였으니까 4K가 64. 즉 K는 얼마?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값은 또 어떻게 찾는다? 내가 산술기하를 쓴 두 대상이 똑같다. 그러면 지금 A분의 15B 더하기 B분의 15A가 뭐였으니까 30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각자 얼마씩 나눠 갖자? 네, 15씩 나눠 갖자. 그래서 A분의 B는 얼마다? 1입니다. 요게 최종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법 얘도 마찬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언제 이렇게 푼다? A분의 5, B분의 3, 5A 더하기 3B. 뭔가 합과 역수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풀이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산술기하 세 문제 다 풀었고요.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풀 때에는 일단 X제곱, Y제곱에다가 앞에 A제곱, B제곱, 그 다음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그거 나갔다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순서가 뭐였다? 얘가 첫 번째, 너 두 번째, 그 다음 너 세 번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AB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얘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52가 되었다. 자, 그랬을 때 2x 플러스 3y니까 여기 지금 1차식 파트가 뭐가 되면 됩니까? 2x 더하기 3y가 되면 되겠죠. 그럼 a 얼마? 2, b 얼마? 3. 이걸 찾아서 여기에 넣어라. 그럼 얼마가 된다? 2제곱 더하기 3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만 넣으시면 간단하게 2x 플러스 3y 쟤는 4, 3, 3은 9, 13 곱하기 52에 2x 더하기 3y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지금 2를 여기다 빌려주면 26에 뭐가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 자, 2x 더하기 3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6서부터 26까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죠? 무조건 양수값만 나왔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즉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찾아야 되는 게 그때의 XY 값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 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A가 뭐니까? 2고 B가 뭐고? 3이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2x. 자,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죠? 2분의 x와 3분의 y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3x는 2y.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니까 지금 2x 더하기 3y가 26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럼 2x 더하기 3y가 26이고 얘네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3x가 돼서 y는 2분의 3x 이거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요 x값 나오고 y값 나오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4일 때 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위치상 x제곱 더하기 여기가 2y의 제곱이 될 거고 그거나 같다 여기가 지금 a x 더하기 b에다가 여기가 2y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 그냥 y를 쓰는 게 아니라 2y를 써주셔야 되고요. 제곱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값을 볼 건데 구하라는 값은 x 더하기 4y예요.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4y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얼마다? 1이다. b의 값은 얼마다? 2다를 찾으신 다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의 순서 좀 빠르긴 했는데요.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여기서 2y를 썼다는 거 그대로 여기 2y가 들어갔다는 거 중요하고요. 얘가 두 번째. 그러면 거기에서 비교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값과 a, b를 찾은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돼야 되고 그거나 같다. 여기가 이제 a 곱하기 3x 더하기 b 곱하기 2y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앞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온 게 3x 마이너스 y는 이니까 여기가 3x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a의 값 얼마? 1. b의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설정된 얘네가 앞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집에 나왔던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한 심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지막 한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코시-슈바르츠가 쓰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z의 최대값.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시면 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4 마이너스 z제곱.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z에 대한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서 저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 둘에 해당되는 식이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값 얼마입니까? 1 돼야겠죠? b값 얼마입니까? 1 돼야겠죠? 그게 앞으로 오게 되면 1제곱 더하기 1제곱 얘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놓은 얘네를 이제 밑에다 적용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값이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54 마이너스 z 제곱에 크거나 같다 12 마이너스 z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108 마이너스 2z 제곱 144 마이너스 24z 더하기 z 제곱 해서 3z 제곱 마이너스 24z는 플러스 얼마죠? 36보다 0 해서 z 제곱 마이너스 8z 플러스 12가 0보다 작고 나갔고 그럼 z는 얼마? 마이너스 2와 z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된다 해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어떤 아이디어가 쓰인 문제지만 기초는 코시-슈바르츠에서 왔고 왜? 1차 더하기 1차와 2차 더하기 2차가 나왔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